이 한 줄 뭐였죠? A는 10인데 해석하자면 A라는 변수가 있는데 A에는 인트 타입 정수만 담을 변수를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10을 넣겠다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요. 저희 에러 나는데 제가 하려는 거는 지금 변수에다가 값을 두 개 넣고 싶은 거예요. 10이랑 20을. 근데 이거 안 되잖아요. 왜냐면 에러 난 걸로 봐서 invalid variable declarator라고 나오네요. 유효하지 않은 변수 선언자 뭐 이런 의미인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변수할 때 첫 번째 시간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변수에는 값이 하나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A는 20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변수 안에 값이 이래도 한 개만 들어가는 거죠. 그쵸? 확인은 출력해보면 되겠죠? 20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에 뭐 10, 20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지금 20만 나왔으니까 이렇게 나왔다면은 A라는 변수에 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 지금 한 거는 A라는 변수가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는 10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20을 넣어줌으로써 12에 덮어쓰기 한 거예요. 자, 이게 변수 선언이었고요. 이거 처음 보는 거죠? 이거랑 비슷합니다. 방금 했던 거랑.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변수를 찾아보세요. 변수는 뭘까요? 여기서 찾아보세요. 이 빨간색으로 테두리 친 거에서. 변수는 ARR이에요. 여기 앞에 이 뭐 인트하고 대괄호 나온 이 모양이 좀 다를지라도 이 어레이가 변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랑 이거랑 차이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는 의미하는 게 좀 달라요. 이렇게 만든 거랑 이거 이렇게 변수 만든 거랑 똑같아요. 대신에 이제 여기 어레이 이거 어레이라고 읽는데 이 변수 이름은 뭐 이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넣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변수 이름일 뿐이니까. 근데 이 변수 안에는 좀 쉽게 말하면 그 값을 여러 개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런 게 안 됐잖아요. 값을 뭐 여러 개 넣는 게.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할 경우에 가능해집니다. 근데 사실은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거는 잠시 뒤에. 그래서 이거는 잠깐 지우고.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은 그냥 모양만 보시면 돼요. 모양만. 그래서 이 어레이라는 변수에 값이 3개 들어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도 붙어있죠. 대괄호. 그래서
이거 실행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결과에 10, 20, 30 나오죠. 각각 10, 20, 30이라는 거잖아요. 자, 근데 분명히 배울 때 변수에는 값이 하나만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다르게 나오고 있죠. 다르게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부터 좀 잘 들어야 되는 게 있는데 좀 중요합니다. 이거는 객체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객체. 그래서 자바는 이제 객체 지향 언어잖아요. 자, 그러면 객체가 뭘까요? 객체. 이거는 제가 이렇게 객체가 뭐냐고 질문을 하기 전부터 공부 중인 언어의 특징이 객체 지향 언어니까 찾아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 언어는 OOP라고 해요. OOP. 이게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약자예요. 이거 OOP라고 있는데 이게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검색해 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지 알고서 OOP가 뭔지 알고서 공부하는 거랑 이제 뭐 모르고 공부하는 거랑은 차이가 커요. 그래서 뭐 이런 결과 있죠. 검색했을 때 나오는 거 한 번씩 쭉 보셔야 되고요. 특히 이 OOP라는 특징에 대해서는 좀 회사 면접에서 실제로 물어봅니다. 뭐 기술 면접 같은 거 할 때.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특징을 말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면접관이 물어봐요. 물어보면은 대답하려면 알아야겠죠. 그래서 좀 특징을 뭐 이 시간에 되게 자세하게 한다기보다는 수업을 좀 진행하면서 그때그때 나올 때 뭐 이게 추상화다, 뭐 이게 캡슐하다, 뭐 이게 상속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알려드릴 건데 우선은 뭐가 있는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객체는 폴더라고 생각해주세요. 폴더 너무 크네. 자, 그러면 폴더의 역할은 뭐예요? 그냥 담는 거죠. 폴더는 뭐 파일이든 폴더 안에 또 폴더를 담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이제 연관된 것들끼리 묶어서 폴더에다가 저장하는 게 좀 일반적이죠. 그러려고 폴더를 쓰기도 하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객체도 이제 객체는 폴더라고 인식하면 됩니다. 객체는 폴더라고. 네. 그래서 여기서 좀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데 조금 줄이고 자, 항구예요. 요게 항구. 그리고 바다예요. 그리고 바다에는 배가 있죠. 바다에는 배가 이렇게 있습니다. 좀 더 바다에는 배가 있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사과 농사를 짓는다고 할게요. 그러면 사과를 수확했는데 뭐 그냥 간단하게 9상자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9상자를 수확했습니다. 자, 근데 이 사과 상자를
이제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한테 보내줘요. 그래서 우선은 아는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냐면 다 다른 곳에 있어요. 사는 곳이 다 달라요. 뭐 이거는 미국, 이거는 영국, 이거는 뭐 뉴질랜드, 이렇게 다 여러분들 아는 사람이 사는 국가가 다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목적지가 다 다른 상황에서 이거를 이 사과 상자 9개를 컨테이너 안에다가 담아서 보내는 거 의미가 있을까요? 불편하겠죠? 왜냐면 이렇게 하나 다 넣으면은 한 곳에 다 우겨 넣으면은 뭐 미국으로 갈 때 미국에 가야 하는 거 다시 하나 빼야 되고, 영국으로 갈 때 영국 도착하면 하나 빼야 되고, 뭐 뉴질랜드 도착하면 하나 빼야 되고, 계속 이런 작업을 반복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과 상자를 전부 다 같은 사람한테 보내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컨테이너에 담아서 보내는 게 편하겠죠? 이렇게 컨테이너 안 묶고 이런 식으로 보낼 때는 여러분들의 사과 농장에서 9개를 실어야 되죠. 한 번에 차에다가 9번 실어야 되고, 싣고 항구로 도착해서 내릴 때 한 번씩 한 개씩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배에다 실을 때 9번 해야 되죠. 상자가 9개니까. 그리고 목적지 나라에 또 항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항구에 도착했을 때 9번 내려야 되고, 또 그 항구에서 친구 집까지 옮기는데 차에다가 9번 실어야 되고, 또 친구 집 앞에서 내릴 때 9번 내려야 되고, 그쵸? 자, 근데 이번에는 컨테이너에 감쌌어요. 컨테이너에 감쌌으면은 이번에는 여러분들 농장에서 차에 실을 때 한 번, 그래서 항구 도착해서 내릴 때 한 번, 배에 실을 때 한 번, 그리고 다른 나라, 그 친구가 사는 나라의 항구에서 내릴 때 한 번, 그리고 그 항구에서 차에 실을 때 한 번, 친구네 집 앞에서 내릴 때 한 번. 이해되시죠? 여기서는 지금 9개라고 했으니까 뭐 큰 차이 못 느낄 수도 있는데, 만 단위, 뭐 100 단위만 돼도 난이도 차이가 커지는 거죠. 컨테이너로 묶지 않으면 좀 인력과 시간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능률 면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거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고, 여기서 이 묶는 기술 있죠? 이거 컨테이너. 자, 이게 객체예요. 컨테이너가 객체. 다시 돌아가서 뭐 사과 상자의 목적지가 다르면 굳이 이렇게 안 묶어도 되는 거죠. 이건 할 필요가 없죠. 근데 목적지가 같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묶는 게 훨씬 편하죠. 그러니까 이 컨테이너라는 거를 사용하는 거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얘네들끼리 어떤 공통된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공통된 속성,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같은 속성으로 묶어야 되는 상황이다. 뭐 여기서는 이제 그 같은 속성 또는 공통된 속성은 목적지죠. 목적지. 다르면 안 묶어도 되고요. 그냥 이런 속성을 공유할 때 묶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테이너는 필수는 아니라는 점이에요. 뭐 관련이 없다면 뭐 굳이 할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과 상자 하나를 여기서는 뭐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관련 있는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 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대신에 이거를 이렇게 안 묶는다고 해서 뭐 일이 안 돌아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묶으면 훨씬 쉬워질 뿐이고. 그래서 이 객체는 뭐라고 했죠? 폴더라고 했어요. 폴더. 객체는 여기다가 또 써놓겠습니다. 폴더. 데이터를 묶어주려면 폴더에 담으면 되는 거죠. 뭐 다른 예시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황. 누군가가, 여러분 친구가 작년에 여름 휴가 때 놀러 가서 찍은 사진을 보여달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핸드폰에 사진이 뭐 이런 식으로 저장되어 있겠죠. 이렇게 저장되어 있겠죠. 좀 여러 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여름에 찍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여름에 찍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사진 뭐 갤러리 어플 같은 데 들어가서 사진에서 속성 보면은 뭐 찍은 날짜 남아 있으니까 그거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날짜 보고 뭐 6월, 7월, 8월 뭐 그쯤 찍었으면 여름이겠구나 하고 뭐 체크해서 이런 식으로 선택한 다음에 뭐 보내겠죠. 뭐 가까이 있으면 에어드롭이나 이런 거 쓰겠지만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은 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은 이제 뭐 파일 속성을 보고 이제 비교를 합니다. 날짜를 뭐 날짜나 뭐 계절을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하나씩 대조한 다음에 선택하고 전송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이 날짜 속성을 보고 여러분들이 찍은 날짜를 딱 비슷한 시기인 것들끼리 이렇게 묶어놔요. 그래서 여기는 봄, 여기는 여름, 여기는 가을, 여기는 겨울. 이렇게 계절별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폴더에다 넣어놨어요. 여기는 이제 봄 폴더, 여기는 여름 폴더, 여기는 가을 폴더, 여기는 겨울이에요. 그래서 뭐 친구가 이번에는 여름에 찍은 사진 보내줘 라고 하면 이 폴더만 전체 선택해서 보내주면 되는 거죠. 폴더 째로. 왜냐면 이 폴더는 또 객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묶은 걸 보면은 제가 뭐 아무거나 묶었나요? 아니죠. 서로 관련 있는 파일만 해당 폴더를 묶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봄에 찍은 거, 여기는 여름, 여기는 겨울, 여기는 가을에 찍은 사진, 이런 식으로 묶었어요. 자, 그러면 사진끼리 공통점이 있죠? 같은 계절에 찍었다, 같은 계절끼리 묶어놨다. 그래서 이 항구 상황이랑 똑같죠? 비슷하죠? 여기서는 이제 공통된 속성이 목적지라면
여기서는 공통된 속성이 계절입니다. 계절. 그래서 여기서도 필수는 아니에요. 이렇게 폴더를 묶는 게. 계절이 다른데 굳이 묶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같으면 묶어도 좋긴 하겠죠. 왜냐면 이렇게 폴더로 묶는 게 관련된 데이터들끼리 묶는 기술이니까. 그러면 뭐 일할 때 편하고, 친구가 보내달라고 할 때 능률 올라가잖아요. 그냥 이거 딱 하나만 선택해서 보내주면 이 안쪽에 있는 내용은 다 자동으로 선택이 되는 거니까. 한 가지 상황 더. 계란 한 판에는 30개가 들어있죠? 30개가 들어있습니다. 그쵸? 자, 이 계란 한 판을 계란 30개를 여기가 지금 2강 의장이니까 옆에 있는 D강 의장으로 옮긴다고 하겠습니다. 자, D강 의장으로 계란 30개를 옮길 거예요. 그러면은 계란이 크니까 계란이 크다고 하고 양손에 한 손에 한 개씩 해서 양손에 두 개씩 이동하면은 15번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맞죠? 근데 15번 반복하느니 이 계란 30개를 계란판에 담아가지고 그냥 한 번만 왔다 갔다 하면은 훨씬 편하겠죠. 그러면 이거 들고 이강의장으로 가면은 그냥 끝이잖아요. 그쵸? 자, 그럼 이 상황에서 객체는 뭘까요? 이 상황에서 객체는 이거죠. 계란판이에요. 계란판이 객체가 될 거고, 왜냐면 여기서도 이 계란의 공통된 속성이 D강의장이라는 목적지잖아요. 같은 목적지를 공유하니까 뭐 그냥 한 손에 한 개씩 들고 15번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여기 계란판 여기다 넣고 한 번 가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든 예시를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자, 네. 자, 이거 3개 잘 보면은 다 비슷하죠?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현실 세계에서는 묶어주는 도구가 다를 뿐입니다. 이 사진의 경우는 진짜 폴더인 거고, 여기서 항구 여기서는 컨테이너가 될 거고. 그래서 이런 문법을 클래스라고 할 겁니다. 클래스라고 할 거예요. 이 클래스는 묶어주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봤나요? 여기 있잖아요. 클래스. 그래서 메인 클래스라고 있었죠. 그래서 이게 한 묶음인 겁니다. 여기 SRC 누르고 우클릭 한 다음에 뉴에서 클래스 만들잖아요. 이거는 뭐 집합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관련 있는 데이터들.
이 안쪽이 아예 관련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거 모양을 한번 봅시다. 이것만 모양 좀 특이하죠? 원래 변수 만들 때는 약간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뭐 int a 이런 식으로, 그죠? 기본 타입에는 뭐가 있었죠? 또 지난 시간에 언급했습니다. 자바의 기본 타입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 있죠? 이게 기본 타입이에요. 이것만 보세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뭐 바이트, 뭐 캐릭터, 뭐 더블, 불린, 뭐 인트, 뭐 롱, 플롯, 뭐 쇼트, 이런 거 말고 다른 타입은 전부 다 참조 타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 타입에 뭐뭐 있는지 알고 있어야 뭐 내가 코드에서 본 타입이 참조 타입인지 판별을 하겠죠. 기본 타입인지.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알고 있어도 이외의 것은 전부 다 참조 타입이라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 이 인트 대괄호 열고 닫은 건 참조 타입이죠. 왜냐면 이 대괄호가 있으니까. 그렇죠? 대괄호까지 붙인 경우는 기본 타입이 없었잖아요. 그렇다는 건 이 인트 대괄호는 기본 타입이 아니다, 참조 타입이다 라고 아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 참조 타입 내에서도 알고 있는 게 있죠. 인트, 이거는 하나죠. 근데 자, 이렇게 쓸 경우에는 하나죠. 근데 이렇게 쓸 경우에는 인트들이라고 읽어야 돼요. 복수로. 인트 여러 개. 다시 말하면 얘는 정수 하나를 담을 변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레이, 이거는 뭐겠어요? 정수들을 담을 변수예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것은 틀렸습니다. 제가 말한 거에 어폐가 좀 있죠? 자, 다시 들어보세요. 자, 인트는 값이 하나만 들어갈 수, 다시 int a 하면은 a에는 값이 하나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변수니까. 그쵸? 근데 int 대괄호 arr 이라고 하면은 정수 여러 개를 담을 수 있다 라고 했어요. 근데 변수는 어떤 타입이 됐든지 간에 값이 하나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뭐 어레이가 int들을 담을 변수다 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정수들, 이거는 복수잖아요. 한 개가 아니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넣을 거고, 실행해봤더니 실제로 잘 들어간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좀 이상한 결과를 얻고 있는 거예요. 역설적인 결과. 그래서 변수 안에는 값이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데 여러 개를 넣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쵸?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한 경우는 변수에 들어갔다 이게 아닙니다. 변수에다 넣겠다 이게 아니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새로운 키워드가 나왔죠. new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색깔 있는 뭐 특정 키워드 있죠. 뭐 out도 있고, 그쵸? 이런 거를
여기서 아웃은 빼고 이런 붉은 글씨 있죠? 이런 걸 시스템 키워드라고 합니다. 시스템 키워드. 이 시스템 키워드는 뭐냐면 자바에서 미리 이거는 예를 들면 new는 어떤 뜻으로 쓸 거야 라고 뜻을 선점해 놓은 거예요. 대신에 이런 ARR이나 뭐 A 이런 거 있죠. 이거는 키워드가 아니죠. 변수명을 시스템에서 미리 정해 놓겠다? 그건 아니니까. 반면에 이 시스템 키워드에는 각각 고유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알아야 하는 거는 new예요. new. new라고 하면은 객체를 하나 만들겠다 라는 뜻이에요. 중요해요. 객체를 하나 만들겠다. new라는 키워드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뭐 이번 시간부터 뭐 new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객체가 하나 만들어졌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줄 있죠? 이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좀 어렵습니다. 자, 이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A예요. int A. 공간이죠? 이름이 A인 것 뿐이고 요 안에다가 10을 넣는데 작게 int라고 써져 있죠. 그렇다는 건 이 A에는 정수만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int가 써졌다, 정수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자바의 최상위 법입니다. 자료형에 관해서 엄격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랑 좀 비슷하게 한번 해볼 건데, 변수는 공간이죠. 네, 공간인데 사실은 이 공간이 어디에 생기냐? 램에 생깁니다. 램. 메모리라고도 하죠. 이거는 뭐 C 언어 시간에 나오니까 여기서는 크게 안 다룰 겁니다. 그래서 객체지향 언어에서는 이 램에 특화되어 있지 않아요. 단순히 이 변수는 램에 생긴다 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공간의 이름이 지금은 어레이죠. 어레이. 이 어레이는 이거 줄여서 쓴 거예요. 그러면 공간이 하나 생겼고, 여기까지 이 어레이의 타입이 뭐예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int들이에요. 그러면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예요? 뭐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int들이니까 정수들이에요. 그쵸?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이 어레이에 값을 3개 넣고 싶은 겁니다. 3개. 뭐 10, 20, 30 넣고 싶어요. 이렇게. 근데 이건 안 된다고 말했죠. 왜냐면 이 어레이도 변수이기 때문에 하나만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 객체지향 언어에서 채택하는 방식이 이 new라는 키워드예요. 자, 이 new는 무슨 뜻이었죠? new. 나는 객체를 하나 만들겠다. 그쵸? 그러면 이 new를 통해서 생성된 객체, 이 객체도 메모리 어딘가에 생깁니다. 이거는 좀
그냥 이런 식으로 잡혀요. 얘네는 안 되니까 지워놓고 이렇게 객체가 하나 생겨요. 얘는 뭐 객체라고 써놓겠습니다. 실제로 이 변수보다 크게 잡혀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객체는 뭐라고 했죠? 폴더라고 했어요. 폴더. 여러 개 담을 수 있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객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해당 객체는 뭐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한 거고, 그리고 실제는 여기 있죠?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 객체에는 방이 3개 정수가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있는 거죠. 이렇게 방이 3개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리고 실제로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여기 방 위에서 차례대로 요 안에다가 여기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고 있는 거 10, 20, 30을 넣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대입연산자가 있으니까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결론. 여기를 보고 결론이 뭐가 될지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죠? 그냥 뭐 대입연산자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를 변수 어레이에다 넣겠다 라는 건데 이것도 틀렸습니다. 자, 이 객체 크기 크잖아요. 변수에 들어가기엔 너무 커요. 왜냐면 이 객체는 데이터들의 집합이에요. 집합. 따라서 값이 여러 개 들어갈 거란 말이죠. 객체. 근데 그런 객체를 변수에다 넣는다? 그러면 변수에는 값이 여러 개가 들어가는 모양새가 됩니다. 근데 변수는 값을 하나만 넣을 수 있잖아요. 정리되시나요? 얘는 객체예요. 폴더인 거고. 얘는 변수예요. 얘는 변수. 변수에는 값이 하나만 들어갈 수 있고. 즉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객체가 이렇게 못 들어가요. 이렇게 못 들어가요. 크기 차이가 많이 나요. 어레이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진짜 방식을 알려드릴 건데 거의 모든 OOP에서 이 객체를 하나 만들면 안에다가 이 객체를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이 하나 생성됩니다. 이렇게요. 해당 객체를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이에요. 얘가 이 리모컨을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그러면 여기서 하고 있는 거는 이 리모컨을 어레이에다가 넣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뉴 어쩌고 하면은, 여기서 뉴 어쩌고 하면은 방 3개짜리 객체를 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인트가 들어갈 수 있는. 그죠? 리모컨까지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변수에 들어가고 있는 건 객체를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이다 라고 아시면 돼요. 자, 여기서 결론인데 이게 중요합니다. 복사예요. 복사. 리모컨 복사.
그래서 객체 내부에서 만든 리모컨을 복사해서 변수에다 넣어주고 있다. 이러면 이제 문제는 해결됐죠. 왜냐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변수 안에는 값이 하나만 들어있잖아요. 리모컨. 여기 객체 안에는 값이 3개 들어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됐습니다. 변수 안에 값이 하나만 있으면서 객체에 접근할 수 있어요. 그 방식을 리모컨을 복사해 주는 걸로 한 거고. 그러면 리모컨을 왜 넘겨줬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에 에어컨이 있다고 할게요. 에어컨이 있는데 이제 곧 더워지잖아요. 아니면 뭐 오늘같이 비 온 날은 뭐 에어컨 켜서 제습 기능 실행시키든가 하면 되는데, 그러면 에어컨을 사용하기 위해서 가동을 해야 되는데, 가동할 때 에어컨으로 가가지고 에어컨 앞까지 가서 뭐 버튼 누르고 막 그러나요? 그러진 않죠. 리모컨을 쓰잖아요. 원격 조종이 목적이니까 멀리서 조종할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멀리서 이 리모컨을 통해서 해당 객체를 연결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입 연산자에서 넣어주고 있는 게 리모컨인 거고요. 그러면은 변수에는 리모컨 하나만 들어가 있으니까 문제 없죠? 실제로 공간은 좀 객체가 많이 가지고 있을 뿐이고요. 공간은 객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거지 변수가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객체 통째로 넣지 못한다. 크기 차이 때문에. 그래서 이런 리모컨을 복사해서 넣어준다. 이런 방식으로 발전시킨 겁니다. 직접 수동 조종이 아니라 원격 조종이에요. 그럼 변수 안에 있는 거는 뭐라고요? 이거 뭐라고요? 방금 했는데. 객체랑 연결된 객체의 리모컨이다. 그래서 이 리모컨을 눌러서 여기에 뭐 버튼이 있어요. 이거 눌러서 첫 번째 방에다가 10을 넣은 거고, 버튼 또 눌러서 두 번째 방에 20 넣은 거고, 또 버튼을 눌러서 세 번째 방에 30 넣은 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 객체 안에 있는 방에는 번호가 써 있어요. 방 번호가 0, 1, 2인데 얘네들을 인덱스라고 합니다. 인덱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인덱스의 경우는 시작이 0이에요. 0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뭐 방이 5개다. 객체 안에 방이 5개다. 그러면 0부터 시작하니까 0, 1, 2, 3, 4겠죠. 방 번호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앞에 이런 게 나왔다. 대괄호. 기본 타입이 아니고, 이제 기본 타입은 아니고 대괄호가 붙었으니까 배열이구나 하면 됩니다. 뭐 갑자기 배열 나와가지고 좀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이 객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배열은 뭐냐면 객체의 한 종류입니다. 관련된 데이터를 쭉 늘어 놓는다고 보면 돼요. 이 방 순서에 맞게 늘여놓은 객체를 배열이라고 합니다. 배열. 어레이.
어렵죠? 쉬는 시간 10분 드릴 테니까 쉬는 동안에 좀 이 내용 있죠? 정리하고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건 뭐예요? 뭐라고 읽었죠? int3였죠? 어레이는 변수고, 이거는 뭐예요? 새로운 값. 값이 아니라 객체죠. 아, 객체 하나 만들겠다. 인데 어떤 객체냐면 int 3개가 들어갈 수 있는 객체예요. 그래서 이 변수랑 객체 이 거리는 좀 멀어요. 요거 두 개는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 메모리 안에 변수랑 객체가 좀 저장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변수는 좀 밑쪽 밑바닥에 있고요. 객체는 좀 위쪽에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이렇게 메모리라고 하면은 메모리가 이렇게 생겼는데 뭐 메모리 아시죠? 뭐 8기가, 16기가, 뭐 32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기가바이트면은 저장 단위예요. 근데 이거는 뭐 크기 자체가 물리적으로 차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램은 0번 방부터 뭐 최소 기가바이트니까 몇 백만, 몇 천만 이런 식으로 방 번호가 쭉 커지면서 내려가요. 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주소값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변수는 좀 밑지역, 이 밑쪽, 아래쪽 지역에 생성된다고 했으니까 이 변수의 주소는 숫자가 되게 크게 나오겠죠. 이렇게 갈수록 방 번호는 커지니까 변수가 여기 있으면 당연히 클 수밖에 없죠. 이런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 그림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그냥 간단하죠. 지금 방이 3개인데 10개라고 해주면 여기 7개가 더 늘어나겠죠. 방이. 그러면 방이 몇 번까지 있을까요? 몇 번 방까지 있을까요? 공간이 10개니까. 9번. 그쵸? 9번까지 있는 겁니다. 0번부터 시작해서 9번까지여야 방이 10개니까 10번 방이 있으면은 이거는 방이 11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쓴 거 이해되시나요? 이거 그냥 방번호 써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 실제로 그림을 좀 많이 그려보시고요. 초반에. 그리고 여기서 들어가는 이거는 객체랑 연결된 리모컨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리모컨은 어디서 나왔냐? 그거는 new 해서 생성된 객체 안에 만들어진 리모컨입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대입연산자를 통해 넣어준 거고요. 리모컨을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변수 안에 있는 해당 리모컨의 버튼을 눌렀다. 버튼을 누르면 이제 뭐 0번 버튼을 눌렀다. 그럼 0번 방에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는 0번 방 버튼을 눌러서 10을 넣고 있고요. 여기서는 1번 버튼 눌러서
1번 방에다가 20 넣고 있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번 방 버튼 눌러서 30 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변수가 알고 있는 거는 이 리모컨이라는 값 하나예요. 조종해서 객체 안에 조종해서 넣어주고 있는 거는 객체인 거고, 그래서 마치 이 array라는 변수 안에 값이 3개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뭐 이 설명이 좀 어려워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인트 값 3개를 넣는다 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러면 다시 이렇게 3으로 돌려놓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array2라고 해놓고 array. 자,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뭘까요? 자, 뭘 넘겨줬을까요? 자, 쉽게 생각해보세요. 이 array가 알고 있는 거는 우선은 여기만 먼저 보자면 array에 들어있는 값을 array2에다가 준 겁니다. 근데 array가 알고 있는 거는 뭐밖에 없죠? 3개의 값. 아니죠. 이 리모컨이죠. 아, 3개의 값은 이 값이 값 3개가 변수 안에 들어있다는 걸 말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 리모컨, 객체랑 연결된 리모컨을 통해서 값을 넣어주고 있으니까 변수 안에는 값이 하나만 있는 거죠. 리모컨. 그러면 이 array에서 array2로 건네주고 있는 거는 이 리모컨이죠. 리모컨 이렇게 넣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array2라는 변수가 생겼어도 얘 타입은 뭐예요? 인트들이죠. 똑같이 넘겨주는 건 이 리모컨을 넘겨주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상황을 좀 비유를 해보자면은 TV는 한 대예요. TV는 한 대인데 그 한 대 TV를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이 그렇게 2개가 된 겁니다. 그냥 평범한 가정이고, 보통 이제 한 여기를 뭐 그냥 거실이라고 할게요. 거실에 TV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가 동생 방, 여기가 내 방이에요. 동생 나. 자, 그러면 TV가 이렇게 한 대가 있고, 나한테도 리모컨이 하나 있고 동생한테도 리모컨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진 리모컨으로 이 TV의 채널 변경할 수 있겠죠? 그리고 동생이 가지고 있는 리모컨으로도 뭐 조작해서 뭐 TV 소리 뭐 키울 수 있고 줄일 수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코드에서 객체는 몇 개예요? 객체 개수 한 개죠. 그림만 봐도 나오잖아요. 뉴가 객체 만들 때 쓰는 키워드잖아요. 그러면 뉴가 한 번밖에 안 했다라는 거는 객체가 하나만 있다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 모르겠다. 그러면 이 그림을 좀 많이 그려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객체를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이 두 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상황에서 리모컨은 몇 개인지 한번 세보세요. 자, 리모컨은 몇 개일까요? 두 개일까요? 세 개일까요? 두 개? 리모컨은 세 개입니다. 자, 복사본 두 개에 원본 한 개. 이 원본을 복사해서 어레이한테 처음에 줬어요. 1번. 그 다음에 어레이 2에게 어레이가 줬습니다. 요게 2번. 원본 한 개, 복사본 두 개. 이해되시죠? 그래서 세 개예요. 그래서 리모컨이 몇 개든 간에 객체에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괜히 줬네. 출력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출력했을 때 결과에 나오는 모양. 이거는 뭐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아니지. 자, 이거는 어레이에 0번 버튼을 눌러서 안에 뭐가 있는지 출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10 출력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요? 어레이 2번 복사 어레이 두 번째에서 0번을 누르면 나오는 거. 그렇죠? 리모컨이 둘이 같은 거잖아요. 네. 어레이 2에서 0번 버튼 똑같이 눌러서 0번 버튼 안에 연결된 이 리모컨이랑 연결된 객체 안에 있는 0번 방에 뭐가 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왠지는 아시죠? 왜냐면 이게 TV라고 했을 때 이게 동생의 리모컨, 이게 내 리모컨이니까 리모컨이 호환되잖아요. TV랑 한 TV에. 그래서 이제 TV는 한 대인데 리모컨이 두 개니까 이 TV 내부에 있는 내장 리모컨이 있는 거고 외부에 있는 리모컨끼리는 같은 TV를 조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중간에 어레이 2에
첫 번째를 100으로 바꿨어요.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또 그림을 놓고 보면 되겠죠. 이 상황은 요 리모컨에 있는 0번 버튼을 눌러서 이 0번 방에 있는 10이라는 값을 100으로 덮어쓰기 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나올까요? 그쵸? 100이 나오죠. 왜냐면 TV는 같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랑 좀 비교를 하셔야 돼요. 특히 이 초반에는 좀 시각화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상황을. 그래서 실행까지 해보면 10이 아니라 100이 나왔어요. 이해되시죠?